예, 대단원 2단원 기권과 날씨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많이 길었어요, 이 부분이. 자, 날씨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일기예보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날씨 얘기 있으면요, 꼭 일기예보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뭐 고기압이나 저기압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일기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요, 뭐 동그라미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일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알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기도 그리는 법이라든지 또는 일기 기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금 시험 문제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는 했었는데요. 요즘은 예전만큼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등압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등압선은요, 압력이 같은 선이에요. 압력이 같은 선. 즉 뭐냐면요, 기압이 같은 곳을 등압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조금 비슷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등고선입니다. 등고선은 어디서 배우죠, 우리가요? 바로 사회 시간에 많이 배웁니다. 사회 시간에 산의 높이를 갖다가 지도에서 나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뭐 100m 단위로 끊어가지고 위에서 본 곳을 갖다가 이렇게 그리죠. 이걸 등고선이라고 하는데요. 등압선은 뭐냐면요, 압력이 같은 곳을 있습니다. 기압이 같은 곳, 즉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등압선을 그릴 때는요, 기준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기준되는 선이 기압이 얼마냐면 기준기압이에요. 기준기압이 얼마냐면요, 1000 헥토파스칼입니다. 1000 헥토파스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몇몇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요. 그러면 선생님 1기압이 1000 헥토파스칼인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토리첼리의 실험을 기억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1기압은요 76cm Hg, 760mm Hg. 자, 헥토파스칼은요 1013 헥토파스칼이었어요. 맞죠? 그런데 등압선을 그릴 때는요, 기준은 1000입니다. 1000을 기준으로 그려서요, 얼마 단위로 올리고 내리냐면요, 4 헥토파스칼 단위로 오르고 내립니다. 4 헥토파스칼. 이걸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4 헥토파스칼 단위로 오르거나 내리거나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기압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죠? 원래는요, 고기압은요, 내가 서 있는데 공기가 누르고 있는데 평소보다 더 누르는 뭐 하강 기류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갖다가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쪽을 측정했더니 이곳은요 992 헥토파스칼이고요, 여기는 1000 헥토파스칼이고요, 다시 여기는요 992래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은 뭐가 될까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죠. 뭐라고 부릅니까? 고기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기압이 돼요. 근데 이제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느냐? 아, 그럼 고기압은 1000 헥토파스칼보다 높은 지점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1000이 아니에요. 1000은 뭐냐면요, 등압선을 그릴 때의 기준입니다. 등압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고기압은요, 뭐라고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800 헥토파스칼이 예를 들어서요. 근데 여기는요 700이래요. 여기도 700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고기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변보다 기압만 높으면 됩니다. 자, 그럼 저기압은 뭘까요? 저기압은 지난 시간에 이제 상승기류라고 했죠. 상승기류. 이 얘기는 뭐다? 주변보다 기압이 어떤 경우요? 낮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요, 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요,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고요. 저기압은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등압선을 그릴 때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일단 첫 번째는요. 등압선은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에 그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끊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요. 안 됩니다. 두 번째, 등압선은요. 완만한 곡선으로 그립니다. 곡선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뾰족뾰족이 아니에요. 완만한 곡선입니다. 세 번째, 등압선은요.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 1000헥토파스칼인데 쭉 오는데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등압선을 그릴 때는요. 끊어지면 안 되고 완만한 곡선이고요. 등압선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요. 기압을 측정을 하겠죠. 기압을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해보니까 여기가 1000인 지점이래요. 1000이에요. 여기도 1000이에요. 1000이고요. 1000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100을 썼네요. 1000이면요. 이 지점을요. 완만한 곡선으로 있는 겁니다. 완만한 곡선으로. 이게 지금 등압선이에요. 자, 그런데 안쪽에 보니까요. 이제 1004헥토파스칼에 있네요. 자, 4단이라고 했어요. 왜 하필 1004예요가 아니고요. 4헥토파스칼 단위로 측정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만나거나 갈라지면 안 돼요. 안에는 1008이겠죠. 그러면요. 바깥쪽은 어떨까요? 996이 될 거예요.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시죠? 이때 이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변보다 기압이 높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고기압이라고 하고요. 표시는 H로 쓰기도 합니다. 왜요? high. 고기압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저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도 기압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가 1000이에요. 여기가 996, 992, 988. 이 중심은 어때요? 주변보다 기압이 낮죠. 여기를 갖다가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low, L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은요. 등압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리게 돼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성질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고기압에서는요. 하강 기류가 발생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나가고 저기압에서는요. 올라가고. 그림 한번 더 그려볼까요? 혹시나 그러니까. 자, 지우고요. 얼마나 기억이 날까요? 기억나야 되는데. 자, 여기가 지표예요. 자, 고기압, 저기압 어떻게 한다고 했죠? 고기압 하강 기류, 저기압 상승 기류. 그래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온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요. 맞죠? 여기서는요. 다시 불어나간다고 했죠. 무슨 방향으로요? 시계 방향으로요. 여긴 다시 들어오죠. 뭘로요? 반시계 방향으로요.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면요. 아마 등압선 부분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다루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날씨입니다. 우리나라의 날씨는요. 사계절이 뚜렷하다 라고 예전엔 얘기했는데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기 참 어렵죠. 솔직하게 사계절이 그렇게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좀 못하겠어요. 요즘은요. 좀 춥다 보면 여름 오고요. 그러다가 어느새 겨울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구분지어서 한번 해봅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하는데 주요 키포인트는 있어요. 우리나라 봄의 날씨라고 하면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산불이 많이 나죠.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어때요?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이 나타나서 그런데요. 고기압, 저기압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이동을 해요. 그리고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이러한 바람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봄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황사, 꽃샘추위도 있었어요. 올해는요, 4월 달에 서울에서 눈발이 날리기도 했었죠. 굉장히 좀 독특한 날씨기도 했습니다. 자, 여름. 여름 하면은 뭐부터 생각나요? 장마죠.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요. 그래서 보통은 비가 언제 많이 오냐면 초여름에 좀 많이 오긴 하는데요. 뭐 굳이 꼭 초여름뿐만이 아니라 뭐 여름 내도록 비는 좀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와요? 태풍이 옵니다. 태풍.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를 띱니다.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뜻만 따지면요, 남쪽에 고기압이 배치하고 있고요, 북쪽에 저기압이 배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적으로만요.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합니다. 자, 가을로 갈게요. 가을은요, 역시나 봄하고 날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고기압이나 저기압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저기압보다는 고기압이 영향을 유독 많이 미칩니다. 고기압은 어때요? 날씨가 굉장히 맑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자성어에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하늘이 높다고요. 그 얘기는 하늘이 맑단 얘기죠. 그래서 이동성 고기압이 유독 많아서요, 날씨가 굉장히 맑은 날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교차가 커지죠. 밤과 낮의 날씨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은요, 우리 이제 기단으로 따지면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는데요.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 뭐였죠? 뭐가 있었어요? 한랭, 건조.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고요, 춥습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추운 날씨가 나타나요. 폭설이나 한파, 물론 당연한 거겠죠. 폭설이 여름에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제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를 띱니다. 자, 지금 보니까요, 기압 배치가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여름하고요, 겨울하고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가르쳐 줄게요. 그림을 어디다가 그리면 잘 그렸다고 할까요? 어디다가 그릴까요? 그릴 만한 곳이 딱히 없어요. 아래쪽에다 그냥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때 아까 전에 여름이라고 했었죠. 여름은 뭐라고요? 남고 북저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기도를 보면요. 자, 일기도를 보면요, 이 일기도에서요, 고기압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져라. 지워졌어요. 자, 여기에 고기압이 위치하는 거예요. 이쪽에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지금 남쪽이죠. 남쪽에 고기압이 위치하고요, 저기압이 여기에 위치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연해요. 이유는요, 자, 해륙풍하고 계절풍 할 때 우리 뭐 했죠? 계절풍 기억해 보세요. 여름 남동 계절풍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남동 계절풍. 자, 그 얘기는요, 바람이요, 우리나라를 기준했을 때요, 남쪽과 동쪽에서 불어온다는 얘기예요. 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니까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기압 배치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압 배치를 보고, 아, 우리나라 기준했을 때 남쪽에 고기압이 있네? 아, 북쪽에 저기압이 있어. 그러면 아, 이거는 뭐다? 여름이구나. 알아차려야 되나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번에는요, 자, 역시나 있는데 흰색으로 그릴 걸 그랬다. 덧칠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역시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기기후를 보니까요, 여기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압이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서쪽에 고기압이 있죠.
동쪽에 저기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다? 바로 겨울철의 대표적인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압 일기도를 보면요. 아, 겨울이구나 알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날씨도 알아야 되지만요. 기압 배치는요. 여름과 겨울 두 가지 정도는요. 꼭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요. 2단원 기권과 날씨가 드디어 모두 다 끝이 난 겁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안 되죠. 다음 단원이 운동과 에너지인데요. 이제 계산 파트입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만요. 차근차근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